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핵심 강의에 이어서 1급 필기 기출유형 핵심 문제풀이 450문제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시간 만에 완성하는 커말 1급 필기 단일 동영상 강의가 현재 15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부분이 문제풀이도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들을 쭉 검토해보고 좋은 문제들로 한 땀 한 땀 구성한 커말 1급 필기 핵심 기출유형 문제 총 450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록된 문제 순서 구성들을요, 같은 단원끼리 관련된 문제를 모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제가 구성해드린 이 루틴대로 공부하시게 되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관련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커말 1급 핵심 정리 강의를 들으신 후에 오늘부터 해드리는 이 450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커말 1급 필기 공부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교재의 각 문제들에 대한 해설도 잘 첨부했습니다. 이번 강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이 450문제로 커말 1급 필기를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제1과목 첫 번째 파트 컴퓨터 일반과 운영체제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 손에 드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문자 표현 방식의 코드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짓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3개하고 4개 하니까 7개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n개의 비트가 있는데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2의 n승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7비트니까 2의 7승이 되는 거예요. 2의 7승. 그럼 2의 7승은 뭐가 돼요? 128이 되죠? 64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 맞고요.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 맞습니다. FSD 코드는 4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짓 비트로 구성되며 얘는 그럼 몇 비트예요? 총 8비트가 되죠. 그래서 2의 8승, 256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메모리로 알맞은 것은? 자, 읽어볼게요. 주소가 아닌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에 매핑, 이 매핑이 주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주로 사용된다 돼 있죠? 정답은 연관 메모리입니다.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라고 그러고요. 얘는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기억장치보다 정보 검색이 신속합니다. 캐시 메모리나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사용하는 매핑 테이블에서 사용되고요. 외부의 인자와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병렬 논리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가짜 메모리죠. 보조 기억장치, 하드디스크를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거고요. 버퍼 메모리는 우리 복사하기, 잘라내기 할 때 쓰는 임시 기억장소입니다.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가 너무 빨라요. CPU가 너무 빨라서 주기억장치 램하고 롬이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SRAM에 해당하는 캐시 메모리가 역할을 담당합니다. 속도 완충 작용을 해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데이터는 이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입니다. 맞습니다. 자, 상속, 캡슐, 추상화, 다형성, 오버로딩 등을 지원하고요. 독립적이고요.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보 은폐가 용이해요. 자, 대표적인 객체 제한 언어로는 레이스, 프롤로그, 에스노볼이 있다 돼 있는데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인공지능 언어죠. AI, 인공지능 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채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주고요.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넘겨받아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속도가 빠른 채널은 셀렉터라 그러고요. 속도가 느린 거는 멀티플렉서 채널이라 그래요. 그리고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도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이 틀렸네요.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SRAM, 캐시 메모리입니다. 4번은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우리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죠. 숫자는 1바이트? 아니죠, 여러분. 얘가 틀렸네요. 숫자도 2바이트, 한글 한자 특수문자도 2바이트로 처리됩니다. 틀린 거 2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음수로 바꿔주는 연산장치와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옳은 것은 우리 연산의 핵심이죠. 연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누산기입니다. 누산기. 그리고 음수로 바꿔주는 장비 뭐예요? 보수기입니다. 보수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가상기는 덧셈 할 때 쓰는 장치고요. MAR, 주소, 메모리 레지스터,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명령어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합니다. 보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음수로 바꿔주는 거 맞고요. 버퍼 메모리 레지스터, 바로 MAR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JSP는 자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맞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라고 그러고요.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네트워크에서 분산 작업도 가능하고요. 자, 특정 컴퓨터 구조를 모델로 한 바이트 머신 코드를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바는 이식성, 독립성의 특징을 가져요. 다른 데 갖다 놔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작동도 잘하고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4번입니다. 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 파티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또 읽어볼게요.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파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하나의 파티션에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2번이 틀렸네요. 하나의 파티션에는요, 한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휴대용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보조 기억 장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플래시 메모리라 부르죠. 이 EEPROM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형과 관련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아날로그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를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전용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취급하고 얘가 틀렸죠? 전용 컴퓨터는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취급하고요. 아날로그 데이터는 범용 컴퓨터에 쓰인다. 이것도 틀렸네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아날로그는 전용 컴퓨터가 취급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것을 복호라 그러고요. 디지털 컴퓨터의 연산 방식, 산술 논리 연산입니다. 우리 전용 컴퓨터는 미적분 연산을 하게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특징으로 맞게 고른 것은 그랬죠? 자, A부터 볼게요. 클래스가 존재하며 클래스 없습니다, 여러분. 클래스 없고요. 변수 선언이 필요하다. 변수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A가 들어가면 틀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B 볼게요. 소스 코드가 HTML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B가 들어가면 또 틀린 겁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C하고 D죠? 자, 볼게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영되고 실행된다. 이거 맞고요. 자바 애플릿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에 알맞는 용어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A 버전은 회사 내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거 알파라고요. 알파 테스트, 알파 버전. 자, B는요,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가 됐는데 에러를 수정해서 다시 재배포하도록 변경해서 재배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것을 패치라고 불러요. 패치.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데모는 홍보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는 일반인에게 사용자들에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배포되는 버전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라이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맞습니다. 하드디스크 모음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복제해서 백업 정책을 구현해주는 기술 맞고요.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을 이용해서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킨 디스크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자, 여러분 이건요 스캇이에요. SCSI라고 부릅니다. SCSI.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 해밍 코드 보이시죠? 해밍 코드 뭐예요? 문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에러도 검출하고 그리고 이 검출된 에러를 스스로 고칠 수도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스키는 아까 7비트 코드, 앱시디는 8비트죠.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코드였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 한번 해드렸죠.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네, 정답은 2번이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 중인,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요. MAR은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하고 MBR은 이 MAR, 주소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ASP 볼게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맞고요. JSP, 자바를 기반으로 얘도 서버 측에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언어 맞습니다. 자, UML,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의 의미로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언어다. 여러분, 3차원 가상 공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VR이라고 합니다. VR. Virtual Reality. UML은요, 뼈대, 틀, 이런 거 말해요. UML은요, 객체 지향 분석 설계에서 이용되는 모델링, 틀 언어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SGML, 멀티미디어 전자문서를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처리한 언어죠. SGML에서 알아두실 거는요, 복잡합니다. 복잡. 자, 틀린 거 3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상 메모리 볼까요? 가상 메모리는 제가 가짜라 그랬죠?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해서 실제 주기억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상 메모리의 장점은 뭐예요? 부족한 메모리가 보충되니까 실행은 됩니다. 근데 진짜 메모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실행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1번은 맞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버퍼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속도 차이를 줄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이다. 여러분, 이 버퍼 메모리는 뭐예요?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할 때 쓰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캐시 메모리죠. 캐시 메모리. SRAM을 사용하는 아주 비싼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입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연관 메모리는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갖고 오는 메모리고요. 플래시 메모리, EEPROM의 일종으로 MP3랑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로 쓰이는 겁니다. 1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은?
자, 1번 볼게요. 연산장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명령어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 여러분, 이건 연산장치가 아니라 제어장치라고 부릅니다. 자, 2번 볼게요.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쇄 속도가 같거나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쇄 속도보다는 동일하거나 조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2번도 틀렸어요. 3번 볼게요.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즈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 설정 관련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얘가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에러 검출 및 교정을 할 수 있는 해밍 코드는 기수 체크와 우수 체크가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기수 체크, 우수 체크는 페리티 체크라 그러죠. 페리티 체크. 기수 체크는 일의 개수가 홀수 개가 되도록, 우수 체크는 일의 개수가 짝수 개가 되도록 체크하는 겁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성 요소인 메인보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메인보드의 버스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맞습니다. 자, 포트는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장비로 직렬 포트, 병렬 포트, USB, PS2 포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장치나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으로 램에 있다? 땡! 롬에 있죠. 그래서 롬 바이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메인보드 칩셋은요, 메인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중 10진수 12를 음수 표현 방식인 이해 보수로 표현한 것 중 알맞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저랑 양수 12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12를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8421 코드를 씁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희 12가 되려면 어느 것을 더하면 될까요? 8하고 4를 더하면 12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자릿수에다 이렇게 1이라고 적고 더하지 않는 수는 0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12를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100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진수는요, 항상 8비트 단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에 요 네 자리는 0이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2 플러스 양수 12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00001100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음수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있어요. 부하 절대치는 요 맨 앞에 비트만 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비트는 1로 바꾸고요. 나머지는 원래 숫자 그대로 써주면 돼요. 0, 0, 0, 1, 1, 0, 0. 네, 쉽죠? 맨 앞에만 1로 바꾸고 나머지는 원래 숫자와 똑같이. 1의 보수는 더 쉬워요, 여러분. 1의 보수는 0을 1로 바꾸고요. 1을 0으로 바꿉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0000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1111 이렇게 되겠죠. 1100의 반대는 뭡니까? 001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2의 보수잖아요. 2의 보수는요, 요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2의 보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더 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이거 이진수잖아요. 우리 10진수로, 우리가 쓰는 10진수는 5 더하기 5 하면 0 되고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10이 되는데, 이진수는요,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하나가 올라가서 1,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쌤해보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가 된다고요? 0 되고 올림수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1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0 되고 올림수가 하나 들어가죠. 1 더하기 0은 뭡니까? 1이 되고 더 이상 올림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앞에 숫자는 이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마이너스 12, 자, 플러스 12에 대한 음수로 2의 보수를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요? 1111, 01, 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되어 있는데 펌웨어는요, 아까 롬에 저장된다고 했죠?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아닙니다. 컴파일러 방식이고요. 운영체제 일부를 입출력을 전담한다. 인터프리터 방식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 입출력을 전담하는 건 채널이라 그랬죠. 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번이 맞는 답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 표현에 있어 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6진수는요,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A부터 F까지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8, 4, 2, 1. 맞아요, 여러분.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16개의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10부터 A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B는 11, 이렇게 해서 F가 15를 뜻합니다. 이진수 볼게요.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이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10진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의 값을 이 변환할 바꿀 진수로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거꾸로 역순으로 표시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 뒤에서 2자리씩 자른 후 16진수 한 자리로 계산한다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면 이 8진수를 2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2진수를 4자리씩 끊어서 다시 16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처리 시간에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우리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아토세컨드, 펜토세컨드,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죠? 이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초라 그랬고요. 한 세대씩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3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토세컨드가 제일 빠른데 아토세컨드는 10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18승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확장자는 점하고 BKF 맞습니다. 백업 파일. 자,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는 복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4번 볼게요.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입니다. 자, 우리 부호기는 제어 신호를 생성해 주는 거죠. 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해독된 명령어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명령어를 해독한다. 1번. 얘는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기억장치 주소를 기억한다. 얘는 프로그램 카운터고요. 뺄셈을 하기 위해서 음수로 변환한다. 이게 바로 아까 저랑 했던 보수기. 이의 보수입니다. 얘는 보수기라고 불러요.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드라이버 등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탐색기 주소 표시에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요,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고요. 자, 4번이 틀렸네요. 공유한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파일명 뒤에 달러가 붙어있는 폴더를 공유하거나 이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붙이게 되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공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픽셀 볼게요.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얘는 맞죠? 자, 해상도 볼게요. 모니터 화면에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픽셀은 화소죠. 이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얼마나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가 해상도고요. 이 색상의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점간격. 자, 픽셀들, 점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됩니다. 맞죠? 재생률 볼게요.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8번 볼게요.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압축한 파일들을 모아 재압축, 계속 압축을 하면 파일 크기가 계속 줄인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압축했을 때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또 압축한다? 변함이 없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3개의 존비트, 4개의 디짓비트 맞죠?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128가지 2의 7승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교정 비트를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는요, 검출밖에 못해요, 여러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는 건 다른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볼게요. 다음 중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롬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컴퓨터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기동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이상 유무를 체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부팅 순서를 설정할 수 있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가상 메모리 설정은요,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설정 보이시죠? 설정을 보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시스템 들어가 보면 요 밑에 정보라고 있거든요. 정보를 눌러보면 요 아래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고급 탭에 가상 메모리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네, 정답은 틀린 거 4번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 설치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HDWwiz 입력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눌러서 HWwiz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확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뜨게 됩니다. 32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서 파일 탐색기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더 창에서 폴더를 선택 후 별표 키보드를 누르면 모든 하이 폴더가 표시됩니다. 맞고요. 폴더를 선택 후 더하기 버튼, 더하기 키보드를 누르면 한 단계씩 하이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폴더를 선택 후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한 단계씩 하이 폴더가 닫히게 되고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폴더를 선택 후 탭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가 선택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탭키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백스페이스. 33번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작업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작업 표시의 우측 표시자에는 현재 시간, 날짜, 볼륨, 한영 전환 등이 표시가 됩니다. 맞고요. 2번 볼게요. 작업 표시의 위치는 상하 좌우 맞습니다. 근데 가운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2번. 34번 보겠습니다. 휴지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삭제된 파일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죠. 필요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드라이브 개수와 상관없이 한 개만 설정할 수 있다. 땡! 여러분 1번이 틀렸네요. 드라이브 개수만큼 드라이브마다 따로 휴지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4번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사용자가 여러 프로그램과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거 맞습니다.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 저장 장치, 통신 장치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 키보드, 모니터, 디스크 드라이브 등의 필수적인 주변 장치를 관리하는 바이오스를 포함하는 거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죠. 운영체제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운영체제 방식에는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죠. A에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라 그럽니다. 임베디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수행하는 컴퓨터 기능 수행하는 거. 임베디드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처리 시 한쪽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른 컴퓨터가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듀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실시간은 바로바로 처리하죠.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 동시 동작하는 겁니다. 37번 보겠습니다. 교착 상태다. 옳은 것은? 자, 교착 상태는요, 4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둘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다른 프로세서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는 모래시계만 뜨죠. 결국 프로세서의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번을 보시면 정상 실행 중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얘랑 비슷한데 얘는요 이 상황을 처리하고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인터럽트라 그래요 여러분. 인터럽트. 자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볼게요. 한글 윈도우 10에서 프린터 인쇄 기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인쇄를 하는 동안 작업 표시에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된다 맞고요. 인쇄가 종료되면 아이콘은 없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를 중간에 강제 종료하거나 중지했다가 다시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인쇄 대기열에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 있으며 인쇄 중 오류가 발생한 작업도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인쇄 중 오류가 발생한 작업은요,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 없어요. 그냥 다른 프린터를 골라서 다시 인쇄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각종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장치 관리자 볼게요. 본체에 설치된 하드웨어를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시스템 구성의 일반 탭에는 정상 모드, 진단 모드, 안전 모드가 있다. 자, 여러분, 시스템 구성의 일반 탭에는요, 안전 모드가 없고요. 정상하고 진단, 선택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시스템 구성에는 정상과 진단과 선택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특정 날짜나 시간에 주기적으로 백업이 되도록 예약할 수 있고요. 백업에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점하고 BKF 맞습니다. 자, 백업된 파일을 복원할 때 복원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직접 선택한 폴더에 있는 알려진 시스템 폴더나 파일도 백업할 수 있다? 여러분, 알려진 시스템 폴더의 파일과 알려진 프로그램 파일은 선택한 폴더에 있더라도 백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소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즈 데이터베이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아까 잠깐 배웠었죠? 레지스트리라고 그럽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2번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오류 검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폴더와 파일의 오류를 검사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하는 거 맞습니다.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영역인 불량 섹터를 검출할 수 있고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오류 검사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검사 자체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읽기만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3번 볼게요. 윈도우즈 10에서 사용 중인 앱을 닫거나 실행 중인 앱을 끝내기 위한 바로가기 키. 자, 우리 종료할 때 뭐 누릅니까? Alt F4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Alt 탭은 작업 전환할 때 쓰고요. Alt Enter는 등록 정보, 속성을 볼 때 쓰는 겁니다. 44번 볼게요. 윈도우즈 10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 각 앱에 시간을 적절히 배분시켜주고요. 잘못 수행된 앱은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 수행할 수 있죠.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선저명 멀티태스킹이죠. 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의 뜻이 뭡니까?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ESC 시작 메뉴 맞고요. Shift F10 바로가기, 우리 마우스 우측 눌렀을 때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게 하는 거 맞습니다. Alt 엔터가 선택한 항목 실행? 아니죠, 여러분. 우리 실행할 땐 더블 클릭이나 선택한 항목을 클릭 후 엔터를 누르죠. Alt 엔터는 등록 정보, 속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키 누르고 이 파일 탐색기가 실행되는 거 맞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가기 이용하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파일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 팝업 창이 나와요. 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자, 3번 볼게요.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한다. 여러분, 컨트롤을 누르면요, 복사가 돼요, 복사.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자, 틀린 답 3번입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원본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1번이 틀렸습니다. 48번 볼게요. 윈도우즈 10의 작업 휴줄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휴줄 잠금을 설정해서 위치나 크기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 표시되지 않도록 또는 자동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작업 휴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를 클릭해서 바탕화면이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작업 휴줄 아이콘 만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휴줄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에어로피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자, 에어로피크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에어로피크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검색 상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 키 누르고 S 누르면 검색 상자가 나오지고요. 2번 볼게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폴더, 앱, 전자메일, 메시지, 이걸 검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검색된 앱을 선택해서 바로 실행도 가능한데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검색 상자의 검색 범위에는 모두, 앱, 문서, 웹, 동영상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검색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4번이 틀렸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작업 휴실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자, 여러분 잠금할 수 있고요. 창의 배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도 실행할 수 있죠. 자,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검색 상자 표시할 수 없지만 검색 아이콘은 표시할 수 있다. 검색 상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10의 작업 휴실에 작업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작업 보기는요, 내 활동 기록을 저장할 수 있고요, 활동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새 데스크탑을 클릭하면 바탕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요, 작업 보기를 클릭하면 작업 보기 화면이 표시되게 됩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컨트롤 탭을 눌러서 작업 보기를 실행한다. 우리 작업 보기 단축키는 윈도우즈 키 누르고 탭입니다. 틀린 답 4번입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가상 데스크탑에 관한 단축키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윈도우즈 키 누르고 컨트롤 D는 새 가상 데스크탑 만들기 맞고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탭은 모든 가상 데스크탑 보기 맞습니다. 자, 윈도우즈 키 누르고 컨트롤 F4는 현재 가상 데스크탑 닫는 거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컨트롤과 오른쪽 방향키는 이전 가상 데스크탑이 아니라 이후 가상 데스크탑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이전은요, 왼쪽 방향키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바탕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전환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가상 데스크탑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파일 탐색기에 대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버,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맞고요. 자, 폴더나 파일을 계층 구조로 표시하고요. 폴더 앞에 오른쪽 화살표 기호는 하위 폴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아까 우리 문제 풀었어요, 여러분. 홈이 아니라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죠. 3번이 틀렸습니다. 5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하는 거 맞습니다. 보호된 운영체제에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폴더 옵션에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내 PC 들어가셔서요. 컴퓨터를 들어가면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57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폴더 옵션입니다.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숨긴 파일 및 폴더 표시할 수 있고요. 색인된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이 틀렸습니다.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김 속성을 일괄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숨긴 파일 및 폴더의 숨김 속성을 해제하는 기능은요, 해당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 창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폴더 옵션이 아니라 속성 창에서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에서 템프 폴더의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볼까요? 하위 폴더 및 파일의 개수 알 수 있고요.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폴더 삭제는 어디서 해요? 내 PC나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59번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연속된 파일을 선택하려면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을 클릭하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빼고 싶은 항목은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하면 되고요. 맞죠?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모두 선택하려면 뭐 누르셔야 돼요? 우리 Shift가 아니라 컨트롤 A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동일한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된다. 맞고요.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바탕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드라이브끼리 끌어다 놓으면 복사입니다. 자, 3번 볼게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에 다른 폴더로 끌어다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폴더를 마우스로 선택한 후 Alt키를 누른 채 같은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된다? 여러분, 이동은요, Alt가 아니라 Shift키 누른 채로 끌어다 놓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의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클립보드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앱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화면 전체 복사하는 거 프린트 스크린 맞고요. 자, 활성창의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거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다. 얘가 틀렸죠? 뭐예요, 여러분? Alt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 Shift 딜리트를 삭제한 경우 이거 완전히 삭제되죠? 네, 1번이 맞네요. 그죠? 네, 탐색기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했을 때 바탕화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탐색기 창에서 파일을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 맞고요. 자, 파일 탐색기 창에서 바탕화면의 파일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삭제한 경우 이것도 휴지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63번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구가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자,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복원할 수 있다. 복원은 되는데요, 여러분. 직접 실행 안 됩니다.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돼요. 휴지통에 있는 자체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메모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확장자는 txt 맞고요. 찾기 기능 있습니다. F5를 누르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삽입되고요. 자, 그림과 차트 등의 OLE 객체 삽입할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6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 재생할 수 있죠. 그리고 CD 복사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는 재생밖에 못합니다. 재생. 편집하는 거 어디에서 해야 돼요? 어도비 소프트웨어에서 해야죠. 프리미어나 사진 같은 경우는 포토샵 이것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 스티커 메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검색창을 이용해서 스티커 메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메모지의 크기는 직접 조정도 가능하고 컨트롤 D가 메모를 삭제하는 거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스티커 메모 상단에 관리 버튼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바꿀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스티커 메모를 한번 이렇게 실행해 봤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더하기 버튼이 새 메모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배경색을 바꾸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점점점에 갖다 대니까 메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배경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 메뉴라는 설명글이 보이실 겁니다.
6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인쇄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인쇄 작업을 실행할 때 작업 내용이 전달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합니다. 자, 스프리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 처리율을 높여주고요. 인쇄 중인 작업은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죠. 4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프린터는 여러 개 설치 가능합니다. 기본 프린터도 동시에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설정의 개인 설정입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테마 되고요, 여러분. 배경 됩니다. 색도 돼요. 근데 사용자 계정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사용자 계정은 설정의 계정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6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의 설정에 시스템의 정보를 갖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정보를 가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 버전 확인되고요. CPU 종류와 설치된 메모리 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 날짜도 나와요. 근데 4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이름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이거는요, 시스템 정보의 시스템 요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7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10의 설정에 시스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갔을 때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볼게요.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의 배경, 창색, 소리 및 화면 보호기 등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이 테마 기능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테마는 여기에서 못합니다. 테마 기능은 설정에 개인 설정 들어가시면 테마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갑니다.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모니터의 개수 감지할 수 있고요. 모니터의 방향 그리고 해상도 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읽기 쉽도록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눈의 피로를 적게 하기 위한 야간 모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의 글꼴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글꼴은요, 글꼴, 설치된 글꼴을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글꼴을 삭제할 수 있다. 맞죠? 일반적으로 글꼴은요,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에 설치되고요. 그리고 설치된 글꼴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글꼴에 관련된 앱은요, 윈도우즈 폰트 프로그램에 있다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폴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폰트까지만 폴더가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72번 보겠습니다. 자, 설정의 앱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돼 있죠? 자, 여기에서는 예전에 우리 윈도우 7의 프로그램 추가 제거 기능과 똑같은 겁니다. 설치되어 있는 앱을 제거할 수 있고요. 휴지통 파일, 임시 파일을 삭제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쓸데없는 쓸모없는 파일 지워서 공간 늘리는 거. 이거는 디스크 정리해서 하죠. 디스크 정리.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갖는 파일은 반드시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확장자가 달라도 같은 연결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74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작업하다가 우리 도스 창이 있죠? 여기에서 윈도우즈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EXIT 4번입니다. 7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설정에 접근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접근성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대비 화면 설정할 수 있고요.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로 고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3번이 틀렸는데요. 이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로 고정하는 기능은 설정에 장치로 가셔서 마우스에 단추 탭 가시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요거는 접근성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리자 계정 사용자는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고요.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제어 없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는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은요,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우리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7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암호 바꿀 수 있겠죠? 마우스 포인터 모양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번이 안 돼요, 여러분.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거를 제거할 수 있다? 안 돼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관리자가 설치 또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7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 PC와 위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비슷한 유형의 폴더를 모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50개까지 폴더 포함할 수 있고요. 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 있고 삭제 시는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으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4번이 틀렸네요. 라이브러리를 삭제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맞죠? 기본 라이브러리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삭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폴더를 진짜로 지우는 거기 때문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7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자, 우리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이라 그럽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0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설정에서 신체가 불편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1번 접근성 센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제거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각 장치의 속성 창을 이용해서 IRQ, DMA, IO 어드레스 등을 확인하고 변경합니다. 맞습니다. IRQ는 인터럽트 신호고요. DMA가 직접 메모리 접근이죠. IO 어드레스는 인풋 아웃풋 입출력 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의 성능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 값을 변경한다. 3번이 틀렸네요, 여러분. 가상 메모리 설정은요, 설정에 시스템, 정보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하게 됩니다. 82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설정의 접근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1번 볼게요.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해서 2대의 모니터 화면을 확장해서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요, 접근성이 아니라 그냥 설정의 디스플레이에서 하게 됩니다. 돋보기 이용할 수 있고요. 나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키보드 기능이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8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기본 프린터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정한 프린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을 처리하는 프린터. 맞습니다. 자, 우리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기본 프린터는요, 프린터 이름 아래에 기본 값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4번 볼게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공유된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인데 할 수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8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의 프린터 스프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린터에서 인쇄하기 전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하는 거 맞고요. 인쇄 도중에 CPU 처리 동작과 입출력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린터 속성의 고급 탭에서 스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4번이 틀렸네요.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스풀 설정 이전보다 오히려 빠르다. 아닙니다. 스풀은요, 여러 가지 동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은 좋지만 여러 가지 같이 하다 보니 인쇄 속도는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85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인쇄 기능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 프린터란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되는 프린터 맞고요. 프린터 속성창에는 공급 용지의 종류, 공유, 포트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대기 중인 작업은 취소시킬 수 있고요.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 없으나 잠시 중단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인쇄 중인 작업은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4번입니다. 8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스플 기능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해서 작동시켜서 컴퓨터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줍니다.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앱 실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병행 처리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3번이 틀렸죠? 3번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요, 용지 방향, 공급, 인쇄 매수와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인쇄하기 전에 바꿔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7번 보겠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 10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할 수 있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 디스크의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앱은 다음 중 뭐라 그럽니까?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정답은 4번입니다. 디스크 정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파일 지워서 공간 늘리는 거고요. 포맷은 초기화하는 거죠. 8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이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시 인터넷 파일 지울 수 있고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 지울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도 설치가 끝났으니까 지울 수 있죠. 근데 사용하지 않은 폰트 파일, 우리 폰트 파일은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굳이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89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죠?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 붙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 변경은 설정의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 여기에서 변경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관리를 클릭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랜상에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가 가능한 거죠. 자, 4번이 틀렸네요. 프린터 설치 가능한 개수는 한 개만 가능하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데 기본 프린터만 한 개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9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의 작업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행 중인 앱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고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CPU 사용 정도와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4번이 틀렸네요. 실행 중인 앱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거 못해요,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컴퓨터 일반과 PC 운영체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잘 정리되셨는지요? 저는 두 번째 파트인 네트워크부터 1과목 마지막 파트인 보안까지 잘 정리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